동조쌤과 함께하는 첨단사회. 이번 시간에는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편익과 비용의 개념을 살펴볼 거예요. 편익과 비용, 그리고 합리적 선택의 과정, 그리고 경제적 유인, 따라와, 행동을 변화하게 하는 유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익이란 편하다, 이익이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편익이라고 합니다. 편익은 금전적 이득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이득도 되겠지만, 돈이 들어오는 금전적 이득도 있지만 정신적 만족감 등 비금전적 이득도 포함됩니다. 편익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인데, 금전적, 돈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맞지만 비금전적 이득, 정신적 만족감에 대해서도 편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짜장면과 짬뽕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 행복감, 짬뽕을 먹었을 때 만족감, 행복감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전제는 그런 만족감도 수치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회비용. 먼저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기회비용은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대안 중 가장 큰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짜장면, 짬뽕, 우동 중 무엇을 먹을까?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짜장면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짬뽕과 우동 중 어떤 것이 더 크냐? 즉, 더 큰 가치 하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적 비용, 실제로 들어간 비용과 그리고 암묵적 비용,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를 암묵적 비용을 더해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짜장면, 짬뽕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가치 중 가장 큰 건데, 그러면 짜장면을 선택했다는 것에 명시적 비용, 짜장면 가격이 들어가겠죠. 명시적 비용, 짜장면 가격, 거기에 암묵적 비용, 짬뽕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가치를 더한 것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회비용은 다른 대안 편익에서 다른 대안 비용을 뺀다. 이것은 다음 그림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회비용을 한번 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A, B, C가 있습니다. 비용과 편익을 각각 표처럼 제시했을 때, A의 기회비용을 구해보겠습니다. A의 기회비용은 무슨 비용과 무슨 비용?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라고 했죠. A의 명시적 비용은 5라는 돈이 나갔죠. 먼저 명시적 비용 5. 그 다음 암묵적 비용은 포기해야 되는 대안 중에 가치가 큰 거였습니다. 여기서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 했습니까? 편익에서 비용을 뺀다 그랬죠. B 봅시다. B 편익은 8이고 B 비용은 4입니다. 즉 편익에서 비용을 뺀 4만큼의 암묵적 비용이 생기는 거죠. B를 포기함으로써. 반면 C를 봅시다. C는 8의 편익에서 6의 비용을 빼면 이만큼의 암묵적 비용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게 더 큽니까? B의 가치가 더 크죠. 때문에 A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5에다가
암묵적 비용 4를 더한 9가 A의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인데 암묵적 비용은 포기해야 되는 대안이 2가지 이상일 때는 2가지 이상 중에 그 만족이 더 큰 것을 암묵적 비용, 큰 가치 하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B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편익. 그럼 A를 선택했을 때 진짜 편익은 얼마냐? 그러면 만족 7에서, 편익 7에서 기회비용 9를 빼주는 거죠. 9를 빼주면 마이너스 편익 7에서 기회비용 9를 빼주면 마이너스 2의 편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4죠. 명시적 비용 4. 여기에 암묵적 비용, 포기해야 되는 가치 중에 큰 가치. 자, A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 2. C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 2. 같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해도 되는데 둘 다 2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B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4에 암묵적 비용 2를 더해서 6이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 6이 되는 거죠. 그럼 B를 선택했을 때의 순편익은 자, 편익 8. 편익 8에서 기회비용 6을 빼주면 플러스 2의 순편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C로 넘어가 봅시다. C의 기회비용. 이제 써주죠? 써보십시오. 자, C의 비용. 명시적 비용 얼마? 6. 그러면 C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가치 중 큰 거. 암묵적 비용. 당연히 8 빼기 4, 7 빼기 5, 2. 당연히 B 편익에서 B 비용을 빼는 4가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C의 기회비용은 6 더하기 4 해서 1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를 선택했을 때의 순편익은 자, 편익 8에서 기회비용 1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즉 A, B, C 중에서 가장 순편익이 큰 것을 선택해야지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A, B, C 중에 순편익이 가장 컸던 것은 바로 B를 선택했을 때인 거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작든지 순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 다시 기회비용이 작든지 순편익이 큰 걸 선택해야 되겠죠. 자, 순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 또는 편익이 같다면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계산한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정확하게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암묵적 비용은 포기해야 되는 가치 중에 만족에서 비용을 뺀 그 부분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B의 기회비용을 구할 때 다시 한번 해봅시다. B의 기회비용이 명시적 비용 얼마? 4, 4에다가 암묵적 비용 얼마였죠? 암묵적 비용 둘 똑같았죠? 8에서 6 빼고 A 편익에서 7에서 2 똑같았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6이 나왔습니다. 6이 나왔는데 왜 편익이 8을 빼지 않고 포기해야 되는 가치 포기하는 가치면 8이 아니구나. A의 편익 7, 8이 아니고 7을 빼지 않고 7을 빼는 게 아니라 2만 계산할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땅속에 그 매몰 들어갔다. 매몰 비용입니다. 환불 불가. 매몰 비용은 환불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미 지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미 지출이 돼버렸어요. 대신 이만큼의 만족, 즉 이미 지출됐기 때문에 5 나갔고 만족 7에서 5 비용 나갔기 때문에 이 만족이 있는 거죠. 이 만족. 여기 8이 아니에요. 7이 아니고 2만 계산한다는 거죠. 이미 나갔던 비용이라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합리적 선택에서는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18쪽 대학 진학에 대한 기회비용입니다. 고등학교 고3 지나서 이제 졸업을 하실 텐데,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지만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대학 한 번도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자, 배달 라이더, 오토바이를 타고 쿠팡, 뭐 배민, 배달을 한다고 합시다. 기사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리고 대학을 진학한다고 했을 때, 전대를 갑시다. 국립대학 전대로 진학했을 때, 자, 배달 라이더가 연 4,5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뭐 더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더 조금 번 사람도 있지만 연 한 4,500만 원 정도의 평균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 진학했을 때 전남대학교 연 평균 등록금이 418만 원인가 416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작년 기준입니다. 전남대학교 연 평균 등록금이 416만 원 정도 되고, 대학교를 다니게 되면 책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지만 다른 거 다 제하고 교재, 책만 사겠습니다. 책만 사고 대학 등록금만 내서 대학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기회비용입니다. 자,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을 구해 보겠습니다.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첫 번째 명시적 비용이죠. 명시적 비용은 뭐 실질적으로 지출된 비용이죠. 대학 등록금 416만 원에 책값 44만 원을 더하면 연 500만 원의 명시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암묵적 비용입니다. 암묵적 비용은 대학 진학을 선택함에 따라 포기해야 되는 가치죠. 즉, 연 4,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대학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연 4,500만 원을 포기하고 대학을 진학한 것이다. 즉,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500만 원과 암묵적 비용 4,500만 원을 더해서 연 5천만 원의 비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4년제니까 4년으로 계산했을 때 5천만 원 곱하기 4 하면 2억. 그렇다면 합리적 선택이란 만족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되겠죠. 즉, 대학 진학에 따른 편익이, 만족이, 가치가 연 4년 2억 이상일 때 대학 진학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고 내신을 다지면서 좋은 대학, 원하는 과에 진학을 하려는 하는 이유는 뭐냐? 즉, 이 만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죠. 여러분이 대학을 진학한다는 그 가치는 최소 4년에 2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대학 진학이 2억 이상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뭐 부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얼마 이상의 최소 2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 만족을 위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자, 경제적 요인, 따라와 경제적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편익이나 비용의 변화를 주어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바꾸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 요인이 있어. 더 주는 거죠. 편익, 만족을 증가시켜주거나 비용을 줄여들어서 어떤 행위를 더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일 잘한 사람에게 성과급을 더 주거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에게 긍정적 요인은 일 잘한 사람에게 월급을 더 주거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공부 더 열심히 하게끔 장학금을 주는, 그러면 이 성과 공부와 장학금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수 있겠죠. 그걸 긍정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긍정적 요인이 있으면 반대로 무슨 요인이 있겠습니까? 부정적 요인이 있겠죠. 비용을 증가시켜버려. 편익을 감소시켜버려. 그래서 그 행위를 덜 하게 만든 것이죠. 혹시 중학교 때 예전에 책면에 없어졌는데 지각하면 지각비를 걷는 학급이 있었죠. 옆반에서 지각하면 500원. 그러면 야, 나 돈 내고 지각해,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그 5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지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즉, 세금이나 벌금 이런 것들이 부정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아파트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 번호 누르고 버리죠. 그러면 몇 킬로입니다 해서 요금이 첨가됩니다. 왜 음식물 쓰레기에 돈을 낼까요? 조금 내라 이거죠. 음식물을 조금만 버려서 돈을 아껴라. 종량제 봉투도 그런 뜻이죠.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시장 경제는 이런 경제 주체는 경제적 요인에 반응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즉,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요인은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회비용 내용이 많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기회비용 꼼꼼히 정리하시고 다 정리되시면 동조동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